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영상 제작 회사에서 다니고 있는 박편집입니다. 편집 일을 한 건 5년 정도 됐습니다. 주로 유튜브 채널 편집하고 있고 외부 광고 영상도 만들고 있습니다. 당연히 유튜버의 영상을 편집해주는 일을 합니다. 때로는 유튜버와 함께 영상 콘텐츠 기획, 촬영도 겸하기도 합니다. 의욕이 빠진 유튜버나 능력이 없는 유튜버라면 주객이 전도되는 일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 유튜브 편집자를 원한 건 아니었고요. 다른 일을 하면서 취미로 영상 촬영하는 정도였는데 어느 날 찍은 영상들이 정말 제가 봐도 잘 나와서 이걸 모아서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해보니까 추억을 돌이켜보는 재미도 있고 그날의 소소한 행복들을 기록하는 데도 욕심이 생겨서 이참에 제대로 편집을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편집도 다 했는데 한계를 느껴서 컴퓨터를 구입해 작업하다가 어느새 이쪽 길로 가게 됐습니다. 영원한 고통의 시작이었죠. 촬영이랑 편집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서 유튜브 보고 독학으로 공부했습니다. 때로는 사진, 영상 관련된 카페에 가서 정보를 얻기도 하고 유료 강의를 들었습니다. 학원도 다니고 온라인 강의도 많이 들었습니다. 영상의 중요한 부분을 어떻게 강조할지, 영상 순서 조정부터 자막을 어떻게 넣을지 번개같이 생각나면 재능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사실 자질도 자질인데 말을 잘하고 메시지가 뚜렷한 유튜버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편집이 진짜 쉬워져요. 근데 말도 잘 못하고 버벅대고 그리고 뭘 하고 싶은지 모르는 유튜버를 만나면 정말 괴로워집니다. 콘텐츠의 빈 곳을 자막과 효과로 살리는 게 유튜브 편집자의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빈 곳도 적당히 있어야 살리든 죽이든 하죠. 지금 시장은 프리미어 프로, 파이널 컷 프로 양대 산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두 프로그램 중에 어떤 걸 쓰셔도 괜찮습니다. 이외에 다른 프로그램은 다빈치 리졸브 정도 말고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좀 깊게 얘기를 하면 프리미어 프로는 다른 사람과 협업을 하거나 이직도 쉽게 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굉장히 넓습니다. 다만 이 프로그램의 단점은 배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프로그램의 직관성이 떨어져서 숙련된 편집자가 아니면 빨리 편집할 수 없습니다. 영상 하나 만드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간단한 컷 편집 정도야 빨리 진행하겠지만 유튜브 알고리즘, 유튜브 트렌드, 유튜브를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 자막 없는 영상은 메리트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막은 필수거든요. 그런데 이 자막에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오토 프로그램을 쓴다고 해도 오타수 정도 해야 하고 문장의 시인성을 위해서 후반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거 수정하는 시간과 자막을 직접 치는 시간이 그렇게 차이가 안 납니다. 여기에 효과와 디자인을 넣은 자막이면 시간이 더 걸려요. 그래서 영상 편집을 가볍게 시작했거나 부업 정도로 시작한 사람을 금방 필요하게 만드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겐 추천드리지 않아요. 저는 현재 파이널 컷 프로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초보자 혹은 부업으로 편집 일을 하시는 분들께 추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대단한 영상을 만들기에는 살짝 부족한 프로그램이긴 하고 제약도 많아서 괜찮은 효과와 디자인을 주긴 힘든데 이걸 추천하는 이유는 직관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두세 시간이면 마스터할 수 있어요. 이 프로그램의 장점은 모든 효과나 장면 전환 등을 넣지 않고 미리 보기나 미리 듣기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것저것 넣어보고 찾을 필요가 없고 그냥 마우스로 드래그하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마그네틱 타임라인이라는 특징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영상에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면 뒤에 있는 영상 클립이 알아서 앞으로 붙어요. 프리미어 프로는 이 기능이 없어가지고 단축키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불필요한 행동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 파이널 컷 프로는 스토리라인을 만들 때 굉장히 좋아요. 프리미어 프로는 영상과 영상 중간에 다른 영상을 넣으려고 하면 좀 복잡하거든요. 근데 파이널 컷 프로는 그냥 집어넣으면 알아서 공간이 생겨요. 컷 편집이 프리미어보다 압도적으로 빨라서 다큐, 영화 현장에서 대부분 컷 편집을 파이널 컷 프로로 많이 사용합니다. 게다가 맥과의 연동성, 최적화가 굉장히 좋아서 작업하다가 작업물이 날아가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다만 프리미어 프로보다는 이를 구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최근 이직할 때 방송국 유튜브 채널 편집자 구하는 걸 봤는데 편집자 대부분은 파이널 컷 프로였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다빈치 리졸브 같은 경우는 제가 전부 다 써보진 않았어요. 여기 기능이 프리미어 프로, 파이널 컷 프로에 다 있기 때문에 메리트를 못 느꼈기도 했고요. 다만 색 보정할 때 종종 사용했는데 색 보정 전문으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배우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프리미어나 파이널 쓰는 사람들은 너무 많아서 연봉이 짠데 색 보정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적어서 연봉이 높다는 장점도 있어요. 10시에 출근하고 7시에 퇴근인데 야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튜브 편집 때문일 때도 있고 다른 광고 영상 작업 때문에 야근을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해요. 퇴근할 때 유튜브 영상을 몰아서 보면서 공부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집에 와서 쉬고 밥 먹고 씻고 개인적인 작업들을 합니다. 유튜브 편집자가 돈을 진짜 많이 벌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거? 많이 받는 편집자들은 대형 유튜버하고 오래전부터 같이 했거나 혹은 늦게 들어갔지만 대형 유튜버에게 콘텐츠 기획,
편집 실력을 인정받은 케이스고요. 대부분 직장인들 평균보다 조금 아래거나 최저임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에 회사 다닐 때 1일 1영상 올리는 것을 9개월 정도 했는데 그때 받은 월급이 최저임금 수준이었습니다. 회사 유튜브 채널 편집자는 생각보다 돈을 많이 받지 못한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회사 유튜브 채널은 좋은 조건 아니면 안 하는 걸 추천드려요. 부끄러울 정도로 많이 박봉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유튜버가 채널을 빨리 키우고 싶어서 편집자에게 희생을 강요합니다. 최근 겪었던 일을 말씀드리면 일단 당일 촬영을 해요. 2, 3캠으로 1시간 촬영을 하고 남은 시간 동안 편집을 하고 매일 업로드하는 방식이었는데 촬영도 오전 10시 안 하고 12시나 오후 2시 사이에 했거든요. 그럼 편집하는 시간이 4, 5시간 정도인데 이건 야근을 하는 거죠. 만약 제가 프리미어를 썼다면 못했을 거예요. 이건 제 노력도 있었지만 시기가 좋았다는 말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때 한창 재테크 붐, 자기개발, 돈 버는 법 이런 것들이 한창 유행했을 텐데 마침 그때 그 유튜버가 그쪽 일을 해서 관련된 정보를 말해서 잘 된 게 커요. 이게 반 이상 먹고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유튜브를 라디오처럼 듣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유행이 바뀌고 있어 다른 채널이 성장을 했죠. 노래 채널이라든가 혹은 명상 주파수, 잘 정리된 이야기라든가. 따라서 유튜브를 지속적으로 보시고 유행하는 것들 중에 본인에게 알맞은 것에 도전하시는 것이 빠른 성장의 기본입니다. 본인이 하시고 싶은 걸 하면 성장을 하긴 하겠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물론 유행을 안 타는 콘텐츠는 있습니다. 남녀 구분 없이 외모가 좀 뛰어나거나 몸매가 괜찮으시면 적극적으로 신체 노출을 많이 하는 것이 빠른 성장에 솔직히 제일 도움이 됩니다. 콘텐츠를 만드는 것도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고요. 여성분이시라면 룩북이나 노출 있는 브이로그, 남성분이시라면 헬스나 잘생긴 얼굴이 오래 나오는 콘텐츠를 추천합니다. 유튜브도 기업이기 때문에 조회수가 잘 나오는 영상을 밀어주는데 이런 영상들은 규제도 별로 안 하니까 괜찮으실 겁니다. 채널을 키울 때는 꾸준히 영상을 업로드하는 게 중요하고요. 저는 9개월 동안 1일 1영상을 했거든요. 그러면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 채널은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하면서 영상 노출을 조금 더 해줘요. 그러다가 하나의 영상이 터지면 그때부터 성장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대중들의 눈이 높아졌으니까 자막 넣는 거, 효과음, BGM 깔아주는 거, 좋은 음질은 기본이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보는 정보나 혹은 극소수가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경우, 그리고 그 콘텐츠에 가장 먼저 자리를 잡은 채널일 경우 떡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 스토어에 대한 정보를 가장 먼저 제공한 신사임당님이나 그리고 사소하고 원초적인 궁금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진용진님, 이런 정보를 가진 사람들은 뜰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편집했던 15만 구독자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살 때 주의해야 하는 거, 싸게 사는 거, 보험금 많이 받는 것 등 남들이 쉽게 알지 못한 정보들을 제공했기 때문에 몰려서 보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이런 영상을 만들기 위해 자극적인 설정이나 조작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되도록 조작은 하지 않는 걸 추천합니다. 잘 돼도 그 콘텐츠 하나만 잘 되는 경우가 많고 채널이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못합니다. 제가 편집했던 지금 15만 구독자가 넘어가고 있는 유튜브 채널 지금 평균 조회수 5천도 안 돼요. 보험회사나 중고차 딜러 참교육 같은 영상으로 인기 얻었는데 사실 거기 나온 사람들 다 가족이거나 지인이거든요. 그 후에 조작 통해서 더 자극적인 게 안 나오니까 망한 거죠. 본질을 잊었으니까. 우선 사람들이 첫 영상을 대충 올려도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유튜브는 첫 영상이 정말 중요합니다. 첫 영상은 다른 영상보다 유튜브에서 노출을 정말 많이 시켜주거든요. 그리고 유튜브가 한번 너 성공해보라고 밀어줄 때가 있는데 그때 너를 안 재우면 성장이 잘 안 돼요. 알고리즘이 밀어주질 않아요. 유튜브는 장기적으로 유튜브 활동을 할 채널을 중요시하게 생각하거든요. 자주 영상을 만들수록 유튜브 통해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활동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이건 진짜 제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제가 9개월 정도 1일 1영상을 했을 때 구독자 수부터 조회수, 광고 단가까지 폭발적으로 성장했었어요. 그때 당시 그 유튜버가 자기가 잘나서 잘 된 줄 알고 12만 구독자 달성했을 때 일주일에 3개씩, 그 뒤에는 2개, 1개 그렇게 업로드하는 걸로 바꿨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지금 구독자 15만 명 넘었는데 조회수 5천도 못 넘기는 영상 태반이에요. 제가 썸네일까지 제작한 건 아닙니다. 다만 구상을 해서 디자이너에게 줬는데 썸네일은 진짜 케바케예요. 진짜 대충 찍은 사진 올려도 조회수 계속 잘 나오는 채널이 있는 반면에 아무리 꾸며도 조회수가 잘 안 나오는 채널이 있어요. 썸네일은 그 채널의 성격을 한 번에 빠른 시간 안에 보여주는 거라서 채널 성격에 맞춰서 만드는 게 가장 좋아요. 감성 브이로그는 감성적이고 영상미 좋은 사진하고 예쁜 글씨체 그리고 캐릭터가 살아있는 채널인 경우 캐릭터 부각이 되는 사진이나 글귀를 적는 게 제일 좋아요. 컨텐츠 성격과 일치한다면 잘생기고 예쁜 얼굴을 보여주거나 클릭할 수밖에 없는 몸매나 특히 자신 있는 부위를 보여주는 것도 좋겠죠.
일단 유튜버가 끼가 없거나 머리가 좋지 않으면 많이 힘들어요. 이게 그 사람들을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정말 싫은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유튜버가 말을 못하면 진짜 곤욕 그 자체입니다. 저는 본인이 말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유튜버와 일을 했는데 본인이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원고를 적어놓고도 버벅거리다가 시청자들이 이건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하면서 덜어내는 경우가 많았어요. 잘 모르는데 인터넷에서 긁어 오기만 하는 유튜버가 보통 이래요. 일단 버벅대면 그 부분을 컷 편집해서 다음 거와 이어붙여야 하는데 그럼 영상이 이상해지거든요. 그걸 영상에 튄다고 해요. 그리고 영상 8분을 넘기면 중간에 광고 하나를 더 삽입할 수 있는데 이걸 넣겠다고 했던 말 또 해서 억지로 분량 채우는 유튜버랑 일할 때가 화가 진짜 치밀어 올라요. 이런 유튜버를 만나면 그 영상 순서를 재배치하느라 시간이 다 가요. 앞에서 이 문장, 좀 뒤에서 이 문장, 어디에서 이 문장 등 골라서 계속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한 영상만 몇 번 보는지 모르겠어요. 시청자도 지겹죠. 그리고 영상 길이 40분짜리 3캠 편집을 하루 만에 해야 할 때 1시간 20분 촬영분 주고 당일 편집해서 올리라고 할 때도 화가 나요. 본인들이 말을 못해서 많이 찍는 거거든요. 근데 편집자는 그 영상을 본 게 아니니까 처음부터 다 봐야 해요. 어디를 살릴지 고민하고 보는 데만 그냥 몇 시간 날리는 거예요. 먼저 프리미어로 작업을 안 하고 시간이 빠른 파이널 컷 프로로 작업을 하고 효과 자막은 모션 5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용해요. 파이널 컷 프로가 효율적인 자막 템플릿 구하기 쉬워져서 웬만한 자막은 다 만들거나 사용 가능해요. 또 저는 편집을 빨리 하고 싶다고 하면 윈도우 컴은 절대 추천 안 해요. 저는 지금 맥을 사용하고 있어요. 대부분 맥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맥 사용하는 사람들 보고 비아냥거리는 경우가 많은데 한번 써보거나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디자인 작업하는 사람들이 왜 맥을 쓰는지 알 겁니다. 빠르게 설명하면 프리미어나 파이널 컷 프로로 편집할 때 타임라인에서 작업을 하잖아요? 저희가 타임라인을 넘길 때 윈도우는 밑에 타임라인을 넘기는 바 같은 게 있어요. 그걸 누르고 옆으로 드래그해서 보는데 맥은 마우스 윗부분을 쓸어 넘기면 빠르고 부드럽게 넘어가요. 불필요한 클릭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영상이나 디자인은 마지막 결과물이 중요하거든요. 특히 영상은 색을 많이 보게 돼요. 근데 윈도우 사용하는 사람은 정확한 색 재현력을 보기 위해서 몇십만 원짜리 엄청 큰 모니터를 사야 하는데 맥은 그런 모니터가 달려있어요. 비싼 모니터가 아니면 아무리 모니터를 캘리브레이션해서 색을 맞춘다고 해도 아이맥이 보여주는 색 재현력을 못 따라가요. 지금 다니는 회사 컴퓨터로 영상 편집하고 스마트폰으로 보면 색이 정말 이상해서 수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 맥북으로 색을 잡았는데 스마트폰으로 볼 때랑 똑같이 나왔어요. 게다가 화면이 27인치라서 많은 양의 타임라인을 봐야 하는 편집 프로그램에서 정말 좋아요. 정리하자면 자신이 원하는 직종에 맞는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하되 유튜브 편집만 하려고 한다면 파이널 컷 프로를 추천드리고 장비는 윈도우 컴퓨터 말고 맥을 추천합니다. 써보면 다들 생각이 바뀔 거예요. 저는 큰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사실 뭐 찍어오는 걸 편집해주는 거라 큰 영향은 없었는데 다른 팀들이 영향을 많이 받았죠. 일단 인터뷰 촬영이나 외부 광고 촬영들이 연이어 취소되면서 다른 사람들은 무급 휴가를 썼었는데 저는 뭐 유튜버 한 분 편집해주는 거라 문제 없었습니다. 15만 구독 유튜버에게 월 215만원 정도 받았었어요. 처음에는 최저시급 받다가 후임 들어와서 겨우 월 200 받았고요. 그 이후에 215만원 받았는데 1일 1 영상에 야근 계속했던 걸 생각하면 덜 받은 거예요. 그 유튜버가 워낙 짠돌이라 월 3, 4천 벌었는데 이 정도면 엄청 적은 거죠. 회사에 들어간 건데 편집 컴퓨터도 제 걸로 했어요. 그리고 다음 직장에서는 240만원으로 계약했고 지금 회사에서는 250 정도 받고 있어요. 대형 유튜브 채널을 편집하지 않는 이상 월 200만원 겨우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비관적이에요. 누구나 영상 편집을 할 수 있는 시대라서 월등한 편집 실력이나 기획력이 없으면 살아남기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유튜브 자체도 비관적으로 생각해요. 지금은 이 플랫폼이 독점이라서 이렇게 성장한 거지 다른 플랫폼들이 더 생길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AR, VR 시대가 오면서 이 플랫폼도 사양의 길로 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요. 편집 실력을 높이고 싶다면 프리미어, 애프터 이펙트 무작정 따라하기도 좋고요. 파이널 컷 프로는 유튜브에서 자세하게 다루기 때문에 찾아보는 걸 권해드려요. 빨크님, 지오의 사색지대님 등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유튜브 편집자는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유튜버가 유튜브를 그만두거나 혹은 유튜브가 사라지거나 혹은 실력이 점점 퇴보해서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안정적인 직업이 아닙니다. 결국 그걸 하면서 자신의 것을 만들지 않으면 문제가 돼요. 저는 이 직업을 그만두고 개발자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지금도 들어요. 향후 몇 년 동안 혹은 몇십 년 동안 개발자의 수요는 계속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뉴스를 보면 카카오, 네이버, 빅히트앤투 등 개발자를 모집하고 쓸어갔다는 기사를 많이 봤거든요. 향후에도 앞으로도 더 그럴 거고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런 사람들이 필요할 텐데 사양산업 말고 좀 전망이 있는 산업으로 가고 싶어요. 정말
시간을 보내드리지 않아요. 부업으로 하는 건 직업으로 하시는 사람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해요. 저는 편집자이기 때문에 유튜브 콘텐츠를 가리자고 엄청 보는데 그럴 시간도 없으실 테고 또 편집해야 하는 시간도 있어야 하고 나중에 다른 사람 편집을 해야 하는 시간도 있어야 하는데 힘들죠. 저도 간혹 외주의를 받아서 하는데 힘들더라고요. 또 생각보다 박봉이라 보내드리지 않아요. 만약에 하고 싶다면 회사 일을 하면서 본인 채널을 만들어서 50개 정도 만들어 보면서 기술과 콘텐츠 기획력을 쌓는 걸 추천드려요. 제가 편집자가 되기 전 제 채널에 올린 영상이 100개 정도 되더라고요. 장점은 자신과 많은 대화와 소통을 할 수 있다. 이런 시간 흔치 않죠. 단점은 출근 시간은 정해져 있지만 퇴근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다. 유튜버가 쪽박 차면 나도 쪽박이다. 원하는 일자리 구하기 힘들고 박봉이다. 진짜 하지 마세요. 본인 콘텐츠 기획과 촬영 편집으로 본인 자신의 브랜드를 만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하지 말라면 하지 마, 이 자식아. 일단 이 회사를 다니면서 돈을 버는 거에 집중할 겁니다. 그리고 6개월 정도 일을 안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퇴사하고요. 본격적으로 개발자 수업을 배우러 다닐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 중간중간 프리랜서로 일을 받으면서 일정 부분 생활비로 사용할 겁니다. 유튜버가 빛난다고 편집자까지 빛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런 케이스고 저는 빵명부터 15만 명 구독자 달성시킨 채널을 떠나고 지금 다른 유튜버 편집자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편집 일을 하고 계시다면 자신의 권리를 지켜주는 자신과 많은 유튜버를 만나서 재밌게 일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 편집자가 되려고 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영상을 만드는 내가 좋은 건지 혹은 남의 것을 키우는 게 행복한 것인지 아마 여러분들은 답을 알고 계실 겁니다.